건강한 사람들을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를 빼내는 것을 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도. 당신이 민우를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고? 간단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려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더군.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사용했지. 박철호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그 사람이 우리 사업을 망치려 했거든. 7년 전부터 우리 조직을 조사하고 있더군. 증거도 수집하고 있었고. 박철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더 복잡해졌어. 강민우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쩌려고요? 간단하지. 당신과 강민우 그리고 딸까지 모두 사라지면 돼.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희망을 품을 때라고. 수진도 그랬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는 순간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수진은 이 위기에서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응급실 복도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수진의 잠든 의식을 깨웠습니다. 응급의학과 이수진입니다. 선생님,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중추돌이에요. 부상자가 최소 15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응급의학과에서 일하면서도 이런 대형 사고는 여전히 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입으면서 수지는 옆방에서 자고 있을 할인을 떠올렸습니다. 17세가 된 딸은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집을 지킬 수 있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한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뒤엉킨 차량들과 그 사이사이에 널브러진 사람들. 이미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부상자 수에 비해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 의사입니다. 수진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다행입니다. 중상자들이 너무 많아서. 수진은 즉시 현장을 둘러보며 부상자들의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번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쪽 남성부터 봅시다.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규칙해요.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쪽에서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직원들이 사고로 인해 흩어진 의료기구들을 수거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부상자의 혈액이 묻은 수술용 가위를 조심스럽게 다루는 모습에 수진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 손놀림. 그 남자의 손은 마치 수술실에서 수년간 일한 의료진처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의료기구 하나하나를 전문가의 눈으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님, 잠깐만요. 수진이 옆에 있던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 의료 폐기물 처리 직원 좀 보세요. 혹시 의료진 출신인가요?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바라봤습니다. 아, 저분이요. 김도현 씨라고 하는데 몇 년 전부터 저희 병원 담당하고 있어요. 일은 정말 꼼꼼하게 잘하시는데. 김도연. 그 이름이 수진의 귀에 스치는 순간 마음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수진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7년 전 기억 속 그 사람과 너무나 닮은 얼굴, 조금 더 거칠어진 피부, 짧게 자른 머리카락이었지만 분명히 설마.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상자를 돌보던 손길이 순간 멈췄습니다. 김도연이 무거운 의료기구 상자를 들어 올리려 할 때였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 부분 셔츠가 살짝 찢어지면서 희미한 수술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수진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 흉터는 분명히 7년 전 교통사고 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지켜봤던 그 흉터였습니다. 강민우. 수진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김도연이 수진의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한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듯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은 부상자들을 돌봐야 할 때였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모두 끝난 후 수지는 용기를 내어 김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학과 의사 이수진입니다.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도연입니다. 혹시 의료 관련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의료기구 다루시는 모습이 너무 전문적이라서요. 김도연의 얼굴에 잠깐 어두운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7년 전 사고를 당한 후로 기억이 그냥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수진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조금 딱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을 마저 해야 해서요.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뒤에서 들려온 할인의 목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딸이 언제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할인은 김도연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아, 너 왜 여기에? 엄마가 안 들어와서 걱정돼서 왔어요. 할인의 시선은 여전히 김도연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 왠지 낯이 익어요. 김도연도 할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어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수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 혹시 김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 따님인가요? 네. 제 딸 할인이에요. 김도연의 시선이 할인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처럼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분명히 강민우였습니다. 7년 전 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억을 잃은 남편에게 10년 동안 기다려온 아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친숙한 눈매, 왼쪽 어깨의 흉터, 그리고 의료기구를 다루는 능숙한 손놀림까지 모든 것이 7년 전 사라진 남편 강민우와 일치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인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우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민우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나왔습니다.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일 위에는 민우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의료기기 엔지니어 유니폼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각종 서류들과 USB, 그리고 민우가 직접 만든 할인의 나무 청진기 장난감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이 USB에 머물렀습니다. 민우는 항상 중요한 자료들을 USB에 백업해두곤 했습니다. 혹시 이 안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은 모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만이 알 수 있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민우와 관련된 모든 숫자와 단어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결혼기념일, 할인의 생일, 민우의 생일. 하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그때 할인이 어렴풋이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요? 아, 할인아, 잠깐 정리할 게 있어서. 할인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아빠 USB예요? 응, 혹시 아빠가 말한 비밀번호 기억나? 할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인 나의 천사라고 타이핑했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수지는 깜짝 놀라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항상 저를 나의 천사라고 불렀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의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어린 할인의 기억 속에 아빠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의료기기 점검 관련 자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메디컬 센터 의문사항이라는 이름의 폴더였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병원들의 의료기기 점검 일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박철호 메디컬 센터라는 곳의 자료가 유독 많았습니다. 민우의 필기가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을 읽어보니 수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하 3층 수술실, 공식 도면에 없음, 내사 환자 12명, 모두 장기적 추루 사망, 의료 폐기물 처리량 비정상적 증가, 박철호 이사장 해외 출장 빈번, 동남아시아 루트 의심.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조사하고 있던 것은 불법 장기 매매 조직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을 열었을 때 민우의 음성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박철호 메디컬 센터 최종 조사. 오늘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지하시설에서 건강한 환자들을 뇌사 상태로 만든 후 장기를 적출하고 있다. 이 자료를 경찰에 넘기면 하지만 너무 위험하다. 이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다. 혹시 모르니 이 USB를 숨겨두고. 녹음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수진의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우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엄마? 할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위험한 사람들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수진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딸을 안심시켜야 했지만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은 일부러 김도연이 근무하는 의료 폐기물 처리 구역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도연은 여전히 의료기구들을 세심하게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 의사 선생님? 김도연 씨,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에 앉아서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7년 전 사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도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몸에는 여러 상처가 있었고 지갑이나 신분증은 모두 사라져 있었죠. 다행히 치료해준 의사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의사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박철호 이사장님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죠. 저 같은 무연고자를 도와주시고.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박철호. 민우가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그분 병원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이사장님이 의료 폐기물 처리 회사를 추천해 주셔서 여기서 일하게 됐어요. 왜 그러세요? 김도연이 수진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3년 전 할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민우가 사라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본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제 남편 강민우예요. 김도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김도연이에요. 기억도 없고.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수진이 또 다른 사진을 꺼냈습니다. 민우가 할인을 위해 만든 나무 청진기 장난감 사진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를 감췄습니다. 아파. 그의 머릿속에 흐릿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웃으면서 나무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아이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자신의 모습. 할인이
김도연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카페테리아 입구에서 수상한 남자 2명이 이쪽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수진이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혹시 자신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김도연 씨, 우리 여기서 나가요? 왜요? 갑자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따라오세요. 수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입구의 남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7년 전 민우가 조사했던 그 위험한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한 위험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지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만난 수상한 남자들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자신과 김도연을 감시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새벽 5시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직접 박철호 메디컬 센터에 가서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응급실 비번이었습니다. 할인을 학교에 보낸 후 수지는 의사 가운을 입고 박철호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의사라는 신분이면 병원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메디컬 센터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습니다. 지상 15층, 지하 3층의 현대식 건물이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앉은 간호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 병원에서 온 의사인데 박철호 이사장님과 의료기기 관련해서 미팅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호사가 전화를 거는 동안 수지는 병원 내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메모에 있던 지하 3층 수술실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사장님이 오늘 출장 중이라서 만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미리 시설 좀 둘러봐도 될까요? 다음에 올 때 참고하려고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층부터 10층까지는 자유롭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하층은 특수시설이라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바로 그 지하층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수진은 지하로 내려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화장실에 갈 때 비상계단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이었고 지하 2층은 각종 의료장비 보관소였습니다. 문제는 지하 3층이었습니다. 출입문에는 전자카드키가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의료진 2명이 대화를 나누며 지나갔습니다. 오늘 새로 들어온 환자 상태는 어때? 완벽해요. 20대 남성, 건강 상태 최고급. 이사장님이 매우 만족해 하실 거예요. 언제 수술 예정이야? 내일 새벽 3시 모든 장기를 적출하고 나면 해외 바이어들에게 바로 보낼 예정이에요.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이곳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2 의료진이 사라진 후 수진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지하 3층 출입문 옆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곳에는 민우의 메모에서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수술대가 놓여 있고 각종 첨단 의료 장비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대형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불법 장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들려온 큰 소리에 수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길을 잃어서. 여긴 출입 금지 구역이에요. 어떻게 들어왔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둘러댈지 몰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실수로 내려오신 건가요? 경비원의 말투가 다행히 의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화장실을 찾다가 잘못 내려왔어요. 아, 그렇군요. 지상 1층에 화장실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세요. 수지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바로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도연 씨, 저예요. 이수진이에요. 아,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꼭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요. 중요한 일이에요. 전화 너머로 김도연의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으로 오세요.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할 거예요. 1시간 후 한강공원에서 만난 김도연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본 사진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어제 보여주신 사진들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그 사람인가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은 제 남편 강민우예요. 그리고 수진은 오늘 박철호 메디컬 센터에서 본 모든 것을 김도연에게 말해줬습니다. USB에서 발견한 민우의 조사 내용, 지하 3층의 불법 수술실, 그리고 오늘 들은 끔찍한 대화까지. 김도연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거라는 말인가요? 사고가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당신을 제거하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살아남았고 박철호가 당신의 기억을 지운 채로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죠. 김도연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여러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두운 지하실, 차가운 수술대, 그리고 무언가를 주사하는 사람들의 모습.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수진이 김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김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철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연 씨, 어디에 있나요? 오늘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건데. 김도연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내일은 꼭 나와야 해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전화가 끝난 후 수진과 김도연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도연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같은 사람이 단순한 신고로 잡힐 리 없다는 것을.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박철호를 만나보겠어요. 김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저만이 그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제가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요. 수진의 마음이 불안했지만 김도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유일한 돌파구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면 안 돼요. 제가 몰래 따라가겠어요. 그날 밤 수진은 할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아빠를 찾았다는 것, 하지만 아직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까지. 할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아빠예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빠가 돌아왔어. 할인이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를 꼭 되찾아와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아요. 수진도 할인을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그 누구도 다시는 자신의 가족을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수진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이 이미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김도연을 배웅했습니다. 김도연은 평소처럼 박철호 메디컬 센터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몰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심해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바로 나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예전에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기억날 거예요. 김도연이 떠난 후 수지는 한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경 할인이 학교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어요. 어제부터 본 것 같은데.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아, 지금 당장 학교에서 나오지 마. 엄마가 갈 때까지 기다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 전화를 끊고 수지는 급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집 주변을 돌아보니 정말로 수상한 차 2대가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김도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 큰일이에요. 박철호가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박철호가 저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질문들을 했어요. 어제 어디 있었는지, 누구와 만났는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메디컬 센터 지하 주차장이에요. 박철호가 제게 특별한 일을 시키겠다고 하면서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거기서 나와요. 지금 당장. 하지만 전화가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수지는 급하게 메디컬 센터로 향했습니다. 김도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을 때 지하 주차장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김도연의 차는 보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박사님 맞죠? 돌아보니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제 카페테리아에서 본 그 남자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박철호 이사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저는 박철호 씨와 약속이 없는데요. 약속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따라오세요. 남자들의 말투가 위협적이었습니다. 수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뒤에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어제 몰래 보았던 그 불법 수술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도연이 수술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도연 씨! 수진이 달려가려 했지만 남자들이 막았습니다. 수진아, 김도연의 목소리가 힘없이 들렸습니다. 그때 박철호가 나타났습니다. 50대 중반의 키 큰 남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점잖아 보였지만 눈빛이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이수진 박사, 이렇게 만나네. 나는 박철호라고 해. 김도연 씨를 당장 풀어주세요. 김도연이라고? 박철호가 웃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은 강민우야. 7년 전에 내 일을 방해하던 그 귀찮은 의료기기 기술자 말이야. 수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민우 씨를 어떻게 한 거죠? 어떻게 했느냐고? 간단해.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제거하려 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았더군. 그래서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사용했지. 박철호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끔찍한 짓을? 그 사람이 우리 사업을 망치려 했거든. 7년 전부터 우리 조직을 조사하고 있었더군. 증거도 수집하고 있었고. 박철호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게 더 복잡해졌네. 강민우의 기억을 되살리려 하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서 어쩌려고요? 아주 간단해. 당신과 강민우 그리고 딸까지 모두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지. 수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인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 아니겠어? 그럴 바에야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박철호가 손짓하자
남자들이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놓아요. 놓으라고요. 그때 갑자기 김도연이 수술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에 묶여있던 끈을 풀어낸 것입니다. 아, 어떡해! 박철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도연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강민우의 눈빛이었습니다. 박철호, 7년 전 일이 모두 기억났어.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를 훔치는 것을 봤어. 그리고 그 장기들을 해외로 팔아넘기는 것도. 박철호. 그때 당신에게 잡혀서 기억을 잃었지만 이제 모든 게 돌아왔어.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이. 강민우가 박철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철호가 뒤로 물러났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걸 지켜봤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지도.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어! 강민우! 너와 내 가족은 여기서 끝이야! 박철호가 신호를 보내자 남자들이 총을 꺼냈습니다. 강민우가 수진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할인이는 안전한 곳에 있지? 학교에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끝낼 거야. 그때 갑자기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손 들어! 모두 손 들어! 박철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어떡해! 강민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7년 전부터 준비했던 거야. 이 녹음기로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 그리고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정해뒀지. 박철호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박철호, 불법 장기 매매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한다. 박철호와 그의 부하들이 모두 체포된 후 강민우와 수진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끝난 거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그들은 급하게 할인이 있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7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 교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할인이 강민우를 알아본 것입니다. 비록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민우가 할인을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안는 딸이었습니다. 할인아, 아빠가 돌아왔어. 아빠, 정말 아빠예요? 그래, 내 아빠야. 세 사람이 함께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지나가던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박철호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수진과 강민우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이 생각보다 컸고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강민우는 지난 7년간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자료들, 녹음 파일들,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후 떠오른 새로운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강민우 씨, 정말 대단합니다. 이 증거들로 박철호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형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면서도 본능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계셨군요. 강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기억을 잃었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수사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박철호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전국 여러 병원에 공범들이 있었고 해외에도 장기를 받을 구매자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제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전체 조직을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과 강민우 그리고 할인까지 모두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박철호는 여전히 뻔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을 치료했을 뿐입니다. 장기 이식은 정당한 의료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강민우가 증언대에 섰을 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년 전 저는 박철호의 병원에서
의료기기 점검을 하던 중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일부러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장기를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들을 높은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를 수집하려 했을 때 박철호는 저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민우의 증언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살아남았지만 박철호는 기억을 지우는 약물을 사용해서 제 정신을 조작했습니다. 7년 동안 저는 김도연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살면서 박철호 밑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제 가족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강민우가 수진과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찾아주었고 잃어버린 기억도 되돌아왔습니다. 수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7년 동안 남편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딸과 함께 힘들게 버텨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철호에게 당해서 기억을 잃고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호는 제 남편의 인생을 훔쳤습니다. 저와 딸의 행복도 빼앗았습니다. 할인도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저는 10살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왜 아빠가 사라졌는지 몰랐어요. 할인의 목소리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습니다. 7년 동안 아빠 없이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엄마도 많이 힘들어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아빠가 돌아왔어요. 박철호가 나쁜 짓을 했지만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가 될 수 있었어요. 재판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박철호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박철호와 함께 일했던 의사들도 있었고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판사가 판결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철호는 불법 장기매매, 살인, 살인미수, 감금, 사기 등의 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과 강민우, 할인이 서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끝났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강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세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강민우는 의료기기 안전 전문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박철호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의료계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진도 응급의학과에서 계속 일하면서 의료윤리 교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할인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진짜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 후 강민우와 수진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의료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돈이나 이익 때문에 환자를 해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다른 가족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의사의 손은 생명을 구하는 손이어야 합니다. 절대 생명을 해치는 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의료진들이 다가와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교육을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가족은 함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시는 사라지지 않을 거죠? 할인이 물었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아빠가 약속해. 엄마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야. 강민우가 두 사람을 꼭 안았습니다. 1년 후 할인이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할인아, 정말 자랑스러워. 수진이 말했습니다. 좋은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 강민우도 딸을 격려했습니다. 네. 아빠 엄마처럼 정의로운 사람이 될게요. 박철호의 사건 이후 의료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시스템이 더욱 엄격해졌고
장기 이식 관련 법률도 강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습니다. 강민우와 수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7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 줄은 몰랐지. 강민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잖아요. 할인이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는가 봐.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도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운 딸, 7년 동안 기다린 남편.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할인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부모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고.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늦게 밝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인연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강민우와 수진, 할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숨겨진 비밀도 없고 떨어져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느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